췌장암 자체가 분화가 되게 빨라가지고요. 진단 당시에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암 예를 들어서 1기로 갈 시간에 췌장암은 3기, 4기까지 진행을 해버리는 거죠. 보통 생존율 같은 경우도 1기에 발견이 돼도 30%밖에 안 되고요. 4기에 발견이 되면은 1%에 불과할 정도로 생존율이 너무 안 좋아요. 2016년도에 발표됐던 연구거든요. 이 있으신 분들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59%까지 올라가더라. 이 말은 우리 입안에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예젤유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원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췌장암은 굉장히 예후가 안 좋고 일단 진단 당시에 많이 진행된 경우가 되게 많다. 그리고 치료도 잘 안 된다. 기타 등등의 이유로 무서운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대암, 3대암 등은 5년 생존율이 70% 이상 되어 있는데 췌장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15.2%에 불과할 정도로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무서운 암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단 췌장암 자체는 진단 당시에 대부분 초기가 없어요. 그래서 1기에 발견되시는 분들이 1%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적고요. 3기나 4기, 그러니까 4기는 거의 전신의 다른 부분 장기까지 원격으로 전이가 된 상태인데 많이 진전이 된 상태에서 발견되시는 분들이 70%가 훨씬 넘을 정도로 치료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생존율 같은 경우도 췌장암이 다른 암보다 굉장히 낮다고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1기에 발견이 돼도 생존율 자체는 30%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기에 발견됐을 경우는 15%, 3기에 발견되면 7에서 8%, 4기에 발견이 되면은 1%에 불과할 정도로 생존율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갑상선임 100% 넘고 유방암도 대부분의 이제 90% 이상을 넘지만 췌장암만 유독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암에 비해서 췌장암 자체가 특징이 분화가 되게 빨라가지고요. 진단 당시에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암 예를 들어서 1기로 갈 시간에 췌장암은 3기, 4기까지 진행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운이 좋으신 분들은 1기에 발견하지만 증상이 전혀 없이 정말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서 1%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행운아라고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있을 때 뒤늦게 알아차리시고 췌장 주변에 워낙에 중요한 혈관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대동맥도 있고 상장간 동맥이라든지 여러 동맥들과 정맥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시기를 놓쳐도 혈관으로 침범을 하게 되고 암세포가 주변 장기에 많이 전이가 되는 게 많죠. 위치 따라 다른데요. 이렇게 췌장이 보시면 거의 10에서 15cm 정도 되거든요. 길다랗게 이제 올챙이처럼 하고 있는데 췌장암이 머리에 생기냐, 목 쪽에 생기냐, 아니면 몸통에 생기냐, 꼬리에 생기냐 이것 따라서 증상이 달라요. 운 좋게 머리 쪽에 생겼다. 그러면 그나마 좀 빨리 발견이 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증상이 담독의 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황달이라든지 대변과 소변 색깔의 변화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얼굴 피부톤이랑 눈 색깔이 바뀌었다 이런 황달 증상이 나타나고 그거 말고는 또 다른 위치에도 생긴다 그러면은 위장관을 좀 눌러서 체중 감소라든지 소화 불량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통까지 호소를 할 수도 있고요. 복통 같은 경우는 주변 혈관이나 신경계를 누르면 증상을 나타날 수가 있죠. 명치 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췌장이 등뼈 쪽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몸통이라든지 이쪽에 암이 생겼을 때 암이 되게 커지면 소위 디스크라고도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디스크 주변에도 혈관이 많고 신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누르면 환자분들이 등통증이나 명치가 아프다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뵀던 췌장암 환자분 중에서도 췌장 몸통 체부에 큰 혹이 있었어요. 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배가 한 2달 전부터 아파서 오셨었어요. 그래서 되게 전형적으로 가운데가 딱 명치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황달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췌장에 암이 생겨가지고 담독의 쪽에서 담즙 배출이 잘 안 될 때는 정체가 우리 몸속에 되잖아요. 그러면은 피부 쪽으로 되게 가려움증을 이제 동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 담독의 배출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것도 췌장암의 간접적인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췌장암이 생겼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이라서 실제로 가려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췌장뿐만이 아니고 담낭이나 담관 쪽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췌장이 그쪽 기관들과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까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욕 감퇴와 체중 감소 이런 증상도 췌장암의 위치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췌장 바로 앞에는 위가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흔히 밥을 먹으면 바로 식도를 지나서 위로 가잖아요. 근데 그쪽에도 췌장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췌장암이 몸통 쪽에 생겨가지고 위를 만약에 막 누른다 그러면은 뭘 먹어도 잘 소화가 안 되고 넘어가는 게 좀 힘든 것 같고 또 구토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자연적으로 체중 감소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췌장암 자체가 어느 위치에 따라서 이런 모든 증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누웠을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췌장암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다만 의심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후복벽에 있다 보니까 디스크 쪽하고도 거리가 굉장히 다른 장기보다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췌장암이 몸통 쪽 그러니까 뒤쪽에 생겼으면 후복벽을 누르기 때문에 척추를 만약에 압박을 한다. 그러면 허리 통증 마치 디스크 느낌처럼 모방을 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췌장암 증상이었는데 디스크인 줄 알고 오해하시고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가셨다가 진단이 늦어질 수 있는 되게 불행한 사태가 바로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당뇨는 췌장암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췌장암 환자분들은 진단 후 2년 안에 35%에서 당뇨가 발병 확률이 되게 높다고 되어 있고요. 다른 암보다는 거의 5배 이상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췌장에 암이 생긴 건데 췌장이라는 것 자체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거든요. 근데 이 공장이 지금 망가지는 거잖아요. 암세포 때문에 당 수치를 조절하는 기능 자체가 다운이 될 수가 있다. 췌장암 환자분들은 당뇨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반대로 당뇨에 걸리신 분들도 췌장 관리를 그래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고 여러 논문에서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피부색과 눈 색깔, 즉 흰자의 변화거든요. 그 색깔의 변화도 대표적으로 췌장암을 시사하는 증상, 즉 황달인데요. 황달이 있을 때 우리 몸에서 담즙이 배출이 잘 안 되면 빌리루빈이라는 색소 때문에 얼굴과 눈알, 흰자가 노랗게 피부 자체가 약간 노리끼리하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췌장암을 시사하는 간접적인 증상이 될 수가 있고 이거 외에도 담독의 쪽 문제가 있을 때도 당연히 이 모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2016년도에 발표됐던 연구거든요. 이게 자마라고 해서 거기서 발표한 내용인데 치주질환이 있으신 분들, 진지발리스라는 그런 세균이 있는 환자분들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59%까지 올라가더라. 즉 이 말은 우리 입안에 치주질환이 있으면 만성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모든 혈관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염증들이. 이거 자체로 인해서 혈중 속에 치주질환과 관련된 항체가 되게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췌장세포를 공격한다. 그래서 췌장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요지의 논문이 발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치질을 안 하면 췌장암에 잘 걸릴 수 있다. 이런 말도 거기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치주질환 자체도 췌장암과 연관이 있더라라는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치주염이라든지 치주질환을 좀 자주 앓으신다 그러신 분들이라면은 남들보다는 검사를 조금 자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내 몸이 심상치 않다, 나열했던 증상들이 왠지 나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크게 고민하실 거 없이 주변 병원에 가셔서 복부 초음파를 받아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대의학 도구가 바로 초음파거든요. 초음파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초음파 같은 경우는 수행하는 분의 실력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또 환자 본인의 체형 따라서 췌장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폭벽에 위치하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 곳에 구석이 있거든요. 초음파를 봐도 췌장이 잘 안 보이시는 분도 있는데 CT 같은 것들로 대체를 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셔라 이런 코멘트를 의사로부터 받으실 거예요. 그거 외에 췌장의 기능 자체를 보는 거는 피검사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췌장의 효소 기능을 보는 건데 이 효소 수치가 막 증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췌장 실질이 망가져가지고 그 효소들이 피 속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초음파를 전공하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한테 받으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찾아가실 거다 하시면 내과로 가셔서 일단 피검사를 먼저 해보시고 그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가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그 초음파를 영상의학과 전문 선생님이 해주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끊어야 할 거는 사실은 첫 번째는 원래는 나이거든요. 근데 뭐 나이는 이게 불가항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술이랑 담배입니다. 특히 담배인데요. 이렇게 담배는 잘 알려진 췌장암의 강력한 위험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절대 피우시면 안 되고 특히 가족력도 있으신데 피우시는 거는 자살행위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고지방식이거든요. 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췌장에 독약이 됩니다. 지방식이 즉 고탄수화물식이에요. 흰밥이나 밀가루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모두 우리 몸속에서 지방세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췌장암과 연관이 되어 있다.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설탕, 당이 많은 음식인데요. 당뇨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뇨가 걸리면 췌장암과도 절대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당도 췌장 세포들이 많이 흡수하는 그런 에너지원이에요. 그리고 특히 췌장암이 굉장히 좋아하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달한 음식들, 그 다음 플러스 기름진 음식들, 튀김류 이런 것들 다 모두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였는데 피검사를 우연히 해봤더니 내당능 장애라고 해서 혈당 수치가 공복인데도 약간 올라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단 거를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커피도 아메리카노 안 마셨고 항상 시럽을 듬뿍 넣은 커피를 마셨고 초콜릿, 사탕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런 생활을 막 하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어리니까 검사 결과도 정상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 나름대로 이제 충격을 받고 단칼에 끊었어요. 끊어보니까 그게 또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주입을 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최면처럼 저런 걸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하다 보니까 서서히 끊어지는 게 가능했고요. 그리고 그것 플러스 운동을 같이 시작을 하니까 지금 제 혈당 수치는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 번쯤 영상을 보신 분들은 피검사를 꼭 한번 해보시고요. 30대 분 중에 10분 중에 한 3분은 내당능 장애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시고 일단 내가 달달한 걸 좀 끊어야겠다. 저는 그래서 설탕과 관련된 음식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서 인슐린이 되게 건강하게 분비를 하려면 적당히 뛰는 것과 근력 운동도 중요한데 저는 매일매일 뛰다 보니까 근육도 잘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안 그랬는데 점점 하체가 막 튼튼해지고 있고 막 그런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췌장도 튼튼해지는 걸 괜히 저 혼자 그냥 느껴보는 거죠. 왜냐하면 혈당 수치가 좋아지는 걸 보면은 내 췌장이 튼튼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설탕을 일단 과감하게 끊어보시고 내가 다방 커피를 좋아했다. 꼭 끊어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췌장에 굉장히 좋은 것들은 말 그대로 지방을 피하는 음식이죠. 그래서 고기를 드시더라도 고단백 위주로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그런 1등급 고기보다는 약간 등급은 떨어지더라도 단백질이 많은 육류 쪽에서 또 그런 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 같이 드실 때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야채류, 채소류를 5g 이상 먹으면 나중에 이제 혈당 수치에도 당뇨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고기 같은 경우도 하루에 50g 이상 드시면 대장암과 모든 암 발병률이 올라간다. 췌장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진 식단은 되도록 피하시고 담백한 고기 위주로 그리고 야채 많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췌장암에 대해서 가족력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걱정을 하셔서 실제로 초음파도 받으러 많이 오시거든요.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걱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내 몸에 조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조금 하신다든지 아니면 몸에 안 좋은 걸 좀 자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몸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마음가짐이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내 췌장 관리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 췌장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미 사실은 투병을 하고 있고 지금 막말로 살아 계신다. 이거 자체가 췌장암에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거든요. 사실은 췌장암은 진단 후에 대부분이 뭐 몇 달을 못 넘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금 투병하고 계신다. 굉장히 희망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비롯해서 췌장에 좀 더 무리가 안 가는 음식들 위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들밖에 없거든요. 사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유지하시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